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1.5%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마이너스 5% 가까이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면서 양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지금 주요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저항선 부분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었지만은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 이 미래가 기대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종목적인 특성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장대 양봉으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라기보다는 야금야금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캔들을 발생시켜주는 것으로 이미 유명한 패턴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속 상승을 보여준다고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캔들을 중간중간마다 흔드는 구간은 분명히 있지만은 5일선을 큰 틀에서 이탈시키지 않고 올라왔었다는 말씀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상승 N자형 파형으로 올라가는 요 에너지만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요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막 상승 초입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좋은 내용의 호재가 다시 한번 쏟아져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구간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연속적인 상승 캔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 영상을 자동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보시다시피 올라오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세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좋은 내용의 속보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내용의 속보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중국 라이양 원전 단조품 연속 수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라이양 556호기에 초대형 단조품 8개 공급, 그러면서 직경 5m 최대 130톤 규모의 바로 2029년까지 납품을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런 내용의 이슈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의 이 제조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었던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사실 가장 큰 빅 이슈는 우리가 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검토 확보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아무래도 지분 확보 검토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가장 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미국과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손을 잡고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만약에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요, 정말로 엄청난 빅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 자, 이 웨스팅하우스 원래는 미국 회사였지만 지금은 캐나다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웨스팅하우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자, 앞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멀쩡히 잘 올라가고 있다가 하루 만에 주가가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17% 가까이 저가가 밀렸었던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정말로 이 패닉셀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빅 이슈가 터졌었고, 전저점을 잘 지켜내봐주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 계약,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노예 계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로열티를 너무 과도하게 준다라는 부분도 당연하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더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을 양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웨스팅하우스가 알토라는 곳 같은 곳은 싹 다 먹고 우리나라 한수원이 좀 더 안 좋은 시장을 공략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노예기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만큼,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웨스팅하우스를 공략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인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시장 양분에 대한 내용의 이슈까지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 실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지금 중요한 논리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 빠진 네덜란드 원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EDF와 이 웨스팅하우스 양자 대결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EDF 어디입니까? 프랑스라고 보시면 되고, 웨스팅하우스랑 이렇게 양자 대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장이 양분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를 만약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같이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따오는
영업 활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음껏 날뛸 수가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내용의 이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미 압박 거세지는 2천억 달러 대미 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호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막판 변수가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대미 투자 1호에 대해서 9월 공개 임박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마련이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오늘 이 영상 중간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끌고 가시면서 볼 수 있을 만한 스몰캡 원전 종목은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원전 종목도 스몰캡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만한 끼가 다분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인수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인수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부정도 충분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전업계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이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을 산업부에서는 공식 부인을 했었던 상황도 분명하게도 어필이 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 부인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어떤 쪽에서든 만약에 뭐 M&A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 쪽에서 맞습니다, M&A 합니다 라고 진행하는 케이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가 제대로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부정하는 단계에서 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뭔가 끝났기 때문에 공식 부인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것이 장작으로 재료로 타오르면서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 기폭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여러분들께 차트상의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을 어디를 좀 짚어봐 드렸었냐면은, 일단 89,000원, 9만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부터를 먼저 극복을 해줘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그 가격대는 돌파되고 나면서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아줬었던 구간이자, 그 지지가 깨지고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저항으로 바뀌었었던 구간이 바로 이 89,000원에서 9만원의 가격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서 10만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도 중요하지만 10만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 드렸었는데,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 바로 107,000원의 가격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7,000원대 가격대까지 만약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찍고 나서 조정 보여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역헤드 숄더 패턴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자리면서,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목표가로 잡고 무작정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갑작스럽게 투매 물량을 쏟아내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5일선을 꺾어서 내려가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힘이 많이 빠졌었던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자,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5일선, 11선을 동시에 돌파하면서 동시에 하락 돌파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낙폭이 나왔었던 그날이 5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일링 스톱을 건드렸다라고 판단을 해서 5월 12일 날에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안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에 두산에너빌리티를 12만 5천원 구간에서 매도 타점 대응안을 드리는 이유로, 자, 우리가 최근의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 우리가 매수 타점 잡겠다라고 말씀을 좀 이전 영상에서부터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날이 8월 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8월 4일날 두산에너빌리티를 73,200원 이하로 해서 매수타점 대응 안내를 드리면서, 자, 우리가 그 이후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이때 이 종가로 잡고 난 이후로 요 정도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잡아갔었던 가격 자체가 73,200원대의 가격대였고 지금이 87,3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당 한 14,000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챙겨가고 있는 구간이지만, 앞으로 더 끌고 가면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어주는 구간에서 정말로 이 힘이 빠지면서 갑작스럽게 트레일링 스탑을 건드리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져나오는지를 과거처럼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까지 앞전처럼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올라오면은 그때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다 라고 하면서 뒤늦게 연락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 슬슬 매도 고민한다, 그때 한번 문자 보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안일하게 우리가 지금 대응할 구간이 아니라,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연속적인 하락을 보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빠질 때도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지는 바로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되는 걸 지켜보면서, 그들이 공매도 물량을 다시 한번 모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목표가를 뭐 10만원, 12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잡아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올라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 타점 그들과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뒤늦게 나중에 단기적인 거 좀 찍고 나서 이런 데서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서 문자 보내지 마시고 7605-8354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우리가 이 스몰캡 종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두 종목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상하게 지금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2%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지정 해제를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하락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기술이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기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미친듯이 올라가는 이런 화끈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환사채도 팔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번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이 그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는 해제 요건 판단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이 딱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우리기술이 종가까지 꼭 이 투자 경고를 지정 해제시키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기술 영상도 꾸준히 찍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기술 말고 그러면 좀 아무래도 이 나는 좀 신용 가능한 그런 종목 중에서는 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종목은 태웅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태웅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증거금률이 30%짜리 종목이에요. 자, 아무튼지간에 이 태웅 같은 경우에도 끼가 굉장히 다분한 종목인데,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시원하게 상한가 갔었고 또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상한가 좀
올라가줬었던 그런 종목으로서 이 태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었던 흔적도 있었던 끼가 다분한 종목으로서 태용이라고 하는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스몰캡 종목으로 지켜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G2파워도 굉장히 끼가 다분한 종목이죠. 자 앞전에 보시다시피 G2파워도 상한가 간 이후로 한번 눌림목 주고 나서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 굉장히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 과거의 이렌시스랑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래 대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한번 고원을 만들어 내봐 줬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딱 요 구간에 지금 이 위치 있는 게 아닐까, G2파워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 위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 G2파워를 좀 가져왔는데, 이렌시스의 이 모습과 바로 이 G2파워의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죠. 5일선 최근에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잘 지켜내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좀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트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G2파워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지간에 이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터져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미 투자에 있어서 에너지가 또 한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12회차 전기분 관련해서도 12회차라고 하면은 이제 연말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연말 전부터 선반영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전기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다가 원전을 신규 건설하는 내용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메가 프로젝트 하려면 급하게 우리가 이 SMR이 됐든 원전이 됐든 도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전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전기본에도 다시 한번 이 SMR 원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가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재료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가스터빈 목표 매출 금액을 97% 가까이 상반기에만 달성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슈까지 터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터빈까지 투 트랙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 호재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물대를 꽤나 두껍게 많이 쌓아줬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올라갈 확률보다는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보여주고 찍고 나서 조정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전까지는 좀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데, 일단 월봉상 많이 꺾어서 내려갔었던 만큼 다시 한번 20선에서의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일단 단기적인 바로 이 전고점 영역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N자형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겠지만은, 만약에 넘어가 주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쌍봉으로 찍고 빠질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면서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들의 매도 패턴 지켜보면서 그들이 공매도를 윗구간에서 쌓아주는 것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7605-8354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챙겨가시고 나서 물리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